너는 로락스의 진짜 이야기가 온통 비극으로 가득 찬 일기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이 영화는 2012년에 나왔지만 얼마 전에서야 원래의 영감이 발견됐어. 그리고 대기업들이 끔찍한 이유로 그걸 대중에게 숨겼거든. 우리들 롤렉스가 트로악스라고 믿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의 진짜 기원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 그리고 나는 원래 책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책을 만들게 한 영감에 대해 말하는 거야. 슬픈 이야기의 뒷이야기에 또 다른 에피소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양이, 모자 또는 그린치의 팬이라면 로락스의 원작자가 닥터 수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로부터 일루미네이션이 영감을 받아 영화를 만들었고 그 시대에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봤든 안 봤든 이 이야기에서 상상도 못했던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될 준비를 하세요. 롤렉스의 진짜 기원을 알기 위해서는 영화와 책 두 번의 마지막 각색에서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둘 다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흥미로운 몇 가지 포인트들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책에서 우나 베스는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유일한 악당입니다. 오헤어 씨도 없고 또 다른 우나 베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한 소년으로 오직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책에서는 야망이 넘치는 단 한 명의 악당만 등장하며 그의 얼굴은 끝내 드러나지 않습니다. 반면에 로락스는 자연이 선택한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그는 자신의 환경 전체를 돌보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는 누가 도움이 필요한지 알고 있으며 심지어 나무가 쓰러질 때에 고통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원스러에게 자신의 행동을 두 번 생각하라고 설득하려고 하며 그렇게 해서 파괴하지 않도록 하려 합니다. 트루플라 숲 전체를 만족하십니까? 당신 안을 회피로 채웠습니까? 아니면 더 필요합니까? 결국 이 모든 노력은 헛된 것이었어요. 이 숲에 살던 종들은 멸종되었습니다. 트루플라 나무를 먹던 바르발로토 곰, 새와 흉해, 백조, 물고기들 모두 멸종했고 결국 가엾고 외로운 롤렉스만 남게 되었습니다. 와,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네요. 하지만 일루미네이션은 관객들을 위해 이 이야기를 덜 강렬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닥터 수스가 원작에서 그렇게 해서 어린이용 책을 출판할 수 있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렇다면 로락스의 진짜 영감은 무엇일까요? 닥터 수스가 받고 최근에야 발견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2021년에 몇 장의 일기장이 바위 밑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거기서 매일매일 원스러라는 회사 또는 원스라고 불리는 회사에 대해 일기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숲 전체를 베어버리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모든 페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장면들로 가득 차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이 페이지들 중 몇 가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감수성이 예민하고 쉽게 우는 사람이라면 손수건을 준비하세요. 첫째 날, 오늘 저는 제 굴에서 불려 나왔습니다. 트루플라 나무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그 나무를 베고 있던 젊은이와 맞섰습니다. 그는 트루플라 나무털로 다용도 옷을 만들 거고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일곱째 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도착해서 나무를 베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얼마나 빠른지 믿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 저와 바르발로토 소스들은 나무를 껴안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벌목을 했어요. 트루플라 나무가 너무 많아서 일꾼들은 그냥 다른 나무를 베러 갔어요. 11째 날, 나무들의 비명소리는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당장 멈춰야 해요. 12째 날, 그들은 바르발로토스 중 한 마리를 죽였어요. 바르바라는 기계의 엔진을 망가뜨리려다가 경비원에게 총을 맞았어요. 그 사람은 한때 바르바라의 시신을 가져가 우리가 그녀를 묻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는 너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거야, 바르바라. 일기는 아주 오랜 날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578명의 이름이 적힌 목록으로 끝나요. 이 이름들은 아마도 이 모든 산림 파괴 과정에서 죽은 이들의 이름일 거예요. 또한 트루플라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10년이 걸린다는 언급도 있어요. 나무로 자라기까지 10년이 걸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려면 또 10년이 더 걸린다고 해요.
닥터 수스의 책에서처럼 말이죠. 이것은 또한 나무가 자연에서 완전히 멸종되어 이 일기가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닥터 수스가 이 자료를 참고하여 영감을 얻고 자신의 책을 만들었으며 그 책이 나중에 이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닥터 수스가 며칠 동안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이런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장소에서요? 여러 과학자들은 로렉스라는 캐릭터의 디자인에 영감을 준 것이 무엇이 로렉스라는 캐릭터의 디자인에 영감을 줬는지 보여주는 증거를 발견했나요? 정말 그렇죠.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에요. 하지만 로렉스에게 영감을 준 동물을 알아보기 전에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환경 보호와 그 보존입니다. 닥터 수스는 자연을 탐구하고 생명을 보존하며 새로운 종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했던 자연주의자이자 환경운동가였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로렉스가 쓰인 해와 같은 해에 아프리카 케냐의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방문했지만 출판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들의 방문 중에 모노파타스라는 종을 만났는데 이건 다리에 관한 농담이 아닙니다. 이 원숭이는 다른 원숭이 종들과 매우 다릅니다. 얼굴에 난 털 때문에 일종의 코수염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들은 오렌지 원숭이 또는 빨강 원숭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했던 어떤 캐릭터와 매우 비슷합니다. 닥터 수스는 오락스를 만들 때 이 동물에게서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두 존재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연의 일치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파타스 원숭이가 아카시아 드레파놀로비움 또는 휘파람 아카시아라고 불리는 나무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와인색의 작은 열매를 맺는데 이는 바르발루토스들이 먹던 열매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가 한때 트루플라 나무를 모두 없애기 전까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은 매우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야기, 즉 일기, 책, 영화에서 모두 그렇기 때문입니다. 로렉스는 나무를 지키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로렉스가 숲을 지키는 마법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원숭이들처럼 나무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로렉스가 야생 공동체의 또 다른 구성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 일기는 진짜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모든 이야기와 이름, 사건들이 로렉스의 이야기와 아주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주요 악당인 한때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자료는 분명히 닥터 수스가 이 이야기를 만드는데 주요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오락스입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남긴 메시지의 의미인데 소수만이 그것을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글이 적힌 몇 개의 바위를 남겼습니다. 아니면 혹시 로락스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달하려 했는지 알고 있나요? 내가 진짜 설명을 해주기 전에 네가 그걸 풀어볼 시간을 줄게. 그동안 닥터 수스가 왜 처음에 로락스를 만들었는지 알아보자. 많은 사람들이 몰랐던 사실은 대기업들이 닥터 수스를 정말 싫어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책이 출간된 후 기업들은 이 책이 사라지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어. 그리고 닥터 수스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이 별명을 썼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 그의 작품에서 그는 오직 더 많은 돈만을 원했던 기업들을 많이 비판했고 이런 기업들은 그를 엄청나게 싫어했어. 이런 이유로 테오도르 가이젤은 닥터 수스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그렇게 해서 자신에게 닥칠 수 있는 나쁜 일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했어. 이 회사들의 증오는 너무나 커서 그들은 실제로 트로왁스라는 매우 불쾌한 로렉스의 버전을 만들어냈어. 사실 그 이름도 꽤 흥미로워. 트로왁스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의미는 이 어두운 캐릭터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줘. 그리고 롤렉스가 6억 부 이상 팔리면서 사람들은 이런 회사들에 대해 나쁜인 인식을 갖게 되었어. 집과 바닥재를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는 일을 하던 사람들은 한동안 차별을 받았어. 그게 바로 롤렉스를 모든 서점과 어린이 학교에서 없애고 싶었던 주된 이유였어. 트루엑스는 트루, 즉 진실에서 왔고 엑스는 롤렉스에서 따온 거야.
그러니까 롤렉스의 진실이라는 뜻이지. 그들은 나무를 베는 것에 대해 자기들의 관점을 말하고 싶어 했어. 즉, 나무를 베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거지.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석유 사용과 더 해로운 화학물질로 오염이 심해진다고 했어. 결국 이 이상한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어. 롤락스의 메시지는 그 후로도 여러 해 동안 전해질 수 있었어. 악당은 제거되었어. 우나베스는 버려진 공장에 완전히 혼자 남게 되었고, 나무도 살아있는 동물도 하나도 남지 않았어. 롤락스는 그저 푸른 하늘로 올라갔고, 우리는 언제나 그를 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 트루플라 씨앗은 롤락스테스가 만난 유일하게 순수한 영혼에게 맡겨졌어. 이 소녀는 이제 이 씨앗을 심고 돌봐야 해. 오나베스는 마침내 롤락스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를 이해하게 돼. 이 메시지는 돌무더기 위에 남겨졌는데 거기에는 대체 무엇이란 말이지? 이라고 적혀 있어. 오나베스는 이 메시지가 누군가가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 한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뜻임을 이해하게 돼. 그래서 오나베스는 자신의 후회를 드러내고 진심으로 좋은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공할 것임을 깨닫게 돼. 그는 트루플라 씨앗을 가진 작은 아이에게서 이것을 본다. 우리가 롤락스 이야기에서 트루악스의 나쁜 이야기와 대조적으로 본 것처럼 말이다. 그 작은 아이는 아마도 가능하다면 수년 동안 천천히 롤락스가 남긴 바위들 주위에 새로운 트루플라 숲을 만들어낼 거야. 그 바위들에는 아마도 아주 영감을 주는 이야기가 담긴 일기를 남겼을 거야. 그 이야기는 세상을 바꿀 걸.